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일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가 1월 6일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1월 6일은 이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난 지가 3년째가 되는 날이면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은 이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는 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피스풀한, 굉장히 평화로웠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 날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피스풀한 프로테스트 같은 거였다라는 식으로 진짜 헛소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1월 6일 날 이렇게 난동을 부려가지고 이제 붙잡힌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트럼피들이지 않습니까? 그 트럼피들을 빨리 좀 풀어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을 이렇게 또 일으키면서 체포가 된 사람들이 대략 한 12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 사람들 이렇게 또 붙잡힌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인질들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자신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붙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옹호를 하면서 인질들이다. 그러니까 빨리 풀어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이 정신 상태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의사당으로 난입을 해가지고 난동을 피고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잘못한 것이거든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빌리프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의사당으로 쳐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졸졸 따르는 이 트럼피들은 진짜로 들어갔다가 진짜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12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기소를 당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체포가 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또 체포를 해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인질들이다 라고 하면서 빨리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트럼프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야말로 이 민주주의를 파괴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반격을 하면서 아니다. 오히려 이 바이든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은 엄청나게 무능하기 때문에 바이든이야말로 이 민주주의를 파괴를 하는 그 주범이다. 라는 식으로 서로 굉장히 이 못된 말들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은 모두 다 알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이렇게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또 벌어지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는 민주주의를 위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는 완전히 피스풀하게 평화롭게 진행이 됐었던 평화롭게는 뭔 개뿔이 평화로워 의사당 난입을 해가지고 그냥 쌩 난리를 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의원들을 막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트럼프가 말을 하는 민주주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는 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을 가지고 피스풀하게 한 거라고 합니다. 피스풀하게 프로테스트 같은 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붙잡힌 사람들은 인질들이면서 다 풀어줘야 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냥 개짜증나네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헛소리를 이렇게 또 짓거려대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완전히 개짜증나고요.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 아니 잘못을 빌어도 우리가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낯짝이 두꺼워도 이렇게 낯짝이 두꺼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 대선은 뭐 빼앗긴 것이다. 우리들은 트럼프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이가 없고요. 네. 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그냥 생떼 부리는 것이거든요. 네, 자신이 안 뽑히다 보니까 내가 뽑혔는데 안 뽑혀줘. 내가 바로 대통령이 하면서 네, 생떼 부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 검사를 해본 결과 트럼프가 안 뽑혔어요. 안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빌리프를 보여줘야 된다. 내가 뽑힌 게 맞다라고 하면서 네, 자신의 지지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폭동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네, 민주주의가 진짜 사라지는 그런 경험도 이렇게 또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반복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독재자처럼 행동을 하려고 진짜 지 마음대로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좋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진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걱정입니다. 저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트럼프만 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미국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정치 보복을 엄청나게 할 것이고 뭐 자국주의로 또 돌아갈 것이고 뭐 전 세계 정서가 얼마나 복잡해질 것이며 뭐 전쟁도 여기저기서 더 일어날 것이고 3차 대전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뭐 백인 우월주의에 막 미국은 뭐 둘로 쪼개져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날들이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로 쪼개지기 전에는 그냥 미국은 그냥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잖아요. 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트럼프가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예전에 무슨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어느 이제 뭐 블랙 개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레드 개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 개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깜장색 개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개미들 100마리를 어느 병에 넣었다고요. 병에 넣으니까 그냥 가만히 평화롭게 있었었다고 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병을 이렇게 흔드니까 이 병 안에 있었던 이 개미들이 이 붉은 개미들이랑 그리고 이 까만 개미들이랑 서로 우리 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흔드니까 서로 싸우게 됐다고 해요. 그냥 가만히 뒀다고 하면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을 누군가 이 병을 흔들음으로 해가지고 싸운 것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는 개미들은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두 부류의 적은 이 병을 흔든 사람이거든요. 이렇듯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서로 두 부류가 정치적으로 쪼개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싸워도 되는 건데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을 부추긴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트럼프입니다. 지금 우리들끼리 싸울 게 아니라 트럼프를 배제를 시켜야 돼요. 트럼프야말로 미국의 악 중의 악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을 둘로 쪼개가지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지금 말이나 되나요?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하면은 그냥 잘 살 그럴 사람들이 지금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트럼프는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또 더 둘로 쪼개질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둘로 쪼개질 것이고, 이 인종 간으로도 둘로 쪼개질 것이에요.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그리고 이 소수민족은 소수민족끼리, 그리고 남성하고 여성들도 둘로 쪼개집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보시다시피 거의 다 이제 남성들로 이렇게 또 채워졌었거든요. 이 트럼프는 남성 우월주의면서 백인 우월주의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베이스로 깔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둘로 다 쪼개놔가지고 엄청나게 서로 싸우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흔든 사람, 이 병을 흔든 사람, 미국을 흔든 사람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발
트럼프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입니다. 네, 저도 이제 미국 시민이거든요. 네,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네,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소수민족이지 않습니까?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미국은 원래부터 이민자들의 나라이거든요. 원래 멜팅팟입니다. 네, 원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쪼개려고 하고 있다고? 그냥 가만히 두면은 미국은 진짜 알아서 잘 될 나라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천적이 없어요. 주변으로 이 까부는 나라들도 없고, 거기에다가 땅덩어리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엄청난 자원 물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일을 파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기름을 가장 많이 퍼올리고, 셰일 혁명 때문에 퍼올리고, 그리고 기름을 가장 많이 파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가스 있지 않습니까? 가스 역시 엄청나게 많이 파는 나라 역시 미국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이 유럽에서 러시아산 오일 같은 거나 가스를, 지금 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거의 다 이렇게 또 사고 있는 가운데, 지금 뭐 미국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그냥 두면은 잘 살아갈 미국이 지금 서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병을 흔든, 이 미국을 흔든 사람은 트럼프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제발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말썽꾸러기 중에 한 명인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또 여러 개의 이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CEO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스페이스 X, 그리고 뭐 테슬라, 가장 큰 두 회사의 이 CEO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테슬라는, 그리고 이 스페이스 X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이 리더들이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 가지고 조금 좀 탐탁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이 불법 마약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 마약을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이 파티들을 가서 즐긴다고 합니다. 파티들을 전 세계에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즐기는데, 그 파티장에서 일리걸 마약을 한 그런 정황이 많이 포착이 됐다고 해요. 뭐 마리화나는 마리화나는 그냥 유튜브에서도 그냥 대놓고 피지 않았습니까? 마리화나는 기본이고, 뭐 코케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LSD 같은 것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뭐 황과 버섯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다고 하고, 엑스터시도 하고, 뭐 불법 마약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뭐 수많은 다른 마약들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레걸 마약들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엄청나게 커다란 이 회사를 끌고 나가는 그런 CEO로서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리더들이 지금은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더 중독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못 빠져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나 이 스페이스 X에 있는 리더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론 머스크 중독돼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요?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 변호사 이 알렉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전혀 이런 불법 마약 같은 거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마리화나 같은 것은 미국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펴도 뭐 별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이 일리걸 마약 같은 것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사에서도 이 일론 머스크가 뭐 마리화나 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좀 걱정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매년 이렇게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매년 검사를 받았는데 3년 동안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는 마약을 3년 동안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이 일론 머스크 변호사 측은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많은 목격담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마약하고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돼가지고, 아마도 이런 뭐 검사 같은 거 이렇게 후루꾸루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돈이 너무나 많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이지 않습니까? 가장 부자이고, 돈에 관해 가지고 이제는 뭐 전혀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뭐
평생 벌어놓고도 계속해가지고 평생 먹고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관한 이런 걱정도 없고, 뭐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모두 다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다른 그런 이제 환각 같은 거를 또 느끼고 싶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마약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성공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마약을 해가지고 또 인생이 또 나락을 가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마약 너무 많이 한다고 하면은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적당히 벌고 그냥 적당히 즐기는 게 인생에서는 최고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일반인이 최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NRA라고 해가지고 National Rifle Association, 이 미국의 전미 총기 협회 있지 않습니까? 이 NRA executive가 있는데 이 NRA 치프가 30년 동안 이렇게 이끌고 나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끌고 나가고 있으면서 이 NRA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이 보수 진영에서의 최대 로비 단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공화당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또 찔러주게 되면서 공화당들로 하여금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이 규제를 엄청나게 풀어버리는 걸로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NRA 총기 협회의 이 회장이 지금 리자인이 됐다, 쫓겨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총기협회 회장이 기부금을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기부금을 이렇게 또 횡령을 하게 되면서 33년 동안 이 NRA 회장을 하고 있다가 이 기부금 횡령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쫓겨났다고 하네요. 이 NRA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미국을 엄청나게 이 많은 사망자를 낳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NRA조차 완전히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느 정도여야지 미국은 총기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쉽게 이렇게 또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이 미국에서는 이 총기 협회,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총기 관련 제재도 굉장히 좀 빡시게 들어가가지고, 총기가 좀 많이 안 풀리도록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렇게 NRA 회장서부터 이런 기부금을 횡령을 했다? 아주 그냥 썩어 빠진 그런 단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기종이 비행을 이렇게 또 하다가 갑자기 동체가 이렇게 또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하면은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자리에만 사람이 없었었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 천운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737 이 맥스 기종, 이 737 맥스 9이라고 하거든요. 이 737 맥스 이 9 기종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그라운드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 운항을 하고 있는 뭐 전 세계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운항을 하고 있는 737 맥스 9 기종에 대해 가지고 대략 뭐 한 171대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 기종에 대해 가지고 긴급 점검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그라운드가 되고 지금 운항 금지가 이렇게 또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떨어져 나간 이 부근을 본다고 하면은 이곳이 원래는 이 비상문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거든요. 비상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곳을 이렇게 또 비상문으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막았다고 하네요. 막았는데 거기에 조그만 아마 구멍이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멍으로 기압차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상구 문을 이렇게 막아둔 곳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를 더 확실히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737 맥스 기종 이 9에 대해 가지고 다 지금 검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737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 737 맥스가 가장 최신 기종이거든요. 이 737 맥스 기종을 본다고 하면은 출시를 하자마자 이 비행기 2대 정도가 이렇게 또 추락을 하게 되면서 전원 다 사망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체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등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고가 계속 나다 보니까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737 맥스 기종은
기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잉 회사에 있는 운영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진들이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기종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있는 기종을 계속해가지고 우려먹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737 기종은 이걸로 끝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737 기종 이제 다음 버전, 다음 모델을 빨리 내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의 이 전기차 업체 이 BYD 있지 않습니까? 이 BYD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이 작년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가장 많은 이 전기차를 판 그 업체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테슬라를 누르고 이 BYD가 이렇게 또 뽑히게 됐거든요. 이 BYD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테슬라랑 가장 라이벌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BYD를 본다고 하면은 이 BYD를 이렇게 또 만든 이 창업자를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고아였다고 합니다. 고아이면서 굉장히 좀 가난한 지역에서 이렇게 또 태어났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 역경을 이렇게 거치면서 중국에서 이 배터리 사업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이 핸드폰 배터리 사업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 전기차 사업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BYD 전기차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워렌 버핏으로부터도 이렇게 또 투자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투자를 받고 하면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BYD의 전기차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랑 지금은 굉장히 견줄만 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이 전기차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게 되면서 품질 역시 엄청나게 끌어올려가지고 이제는 진짜 테슬라랑 견줄만 하고 거기에다가 가격까지 테슬라보다 더 싸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테슬라보다는 이 BYD의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품질 역시 그리고 이 기술력 역시 테슬라를 이렇게 또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하니까 정말 무서운 기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전기차 1, 2위를 다투는 BYD 그리고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누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렇게 석권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 중국산 전기차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중국산 전기차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디자인도 굉장히 이제 세련되게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유명 해외 디자이너들을 이렇게 또 영입을 해가지고 차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기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무시를 못할 수준까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차 이제 유럽에도 많이 팔리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하게 되면서 중국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미국에도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봤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IRA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보조금을 이렇게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배터리 공장들에서 이 미국에 있는 이 IRA 액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지금 이 생산을 배터리 생산을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생산이 이제 고잉 광급이 되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이 배터리가 앞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그리고 이 IT 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CES라고 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CES 2024년도 이게 오는 9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라스베가스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 가전 업체들 그리고 이 IT 업체들이 라스베가스에 지금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들이 다 거의 다 뭐 풀로 차 있고 그리고 레이트 엄청나게 또 비싸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라스베가스에는 굉장히 많은 이 IT 기업들이 와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 IT 기업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들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9일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 유튜브 컨텐츠들이 CES에 대한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음 주 중에 이제 목요일이라고 하거든요. 목요일에 미국의 CPI 지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 미국의 이 고용 시장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도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CPI인데, 오는 목요일에 이제 미국의 CPI,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가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에서 이 CPI 지수를 이렇게 또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음 주에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또 중점으로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출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하마스 무장조직과 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서한지구 있지 않습니까? 서한지구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가하게 되면서 이 서한지구에서 9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서한지구가 있고, 그리고 이 가자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서한지구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나라이다 보니까, 똑같은 팔레스타인이다 보니까 이 서한지구에서도 좀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 가자지구로 본다고 하면은 가자지구 북부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또 공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북부를 본다고 하면은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거의 다 이제 소탕을 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부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전쟁은 지금 중부 그리고 남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두고 계속해가지고 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북부를 본다고 하면은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거의 다 이 전멸을 하다시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이 하마스 무장 조직, 이 테러리스트들은 완전히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쟁이 시작이 된 지가 이제 3개월이 지났거든요. 이제 4개월째 이렇게 또 접어들어가고 있으면서 네타냐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우리는 아직도 계속 전쟁을 할 것이다. 아직도 전쟁은 멀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전까지는 이 전쟁을 멈출 기세는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가 지금 위에 이 레바논의 이 헤즈볼라가 공격을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네타냐후가 이 헤즈볼라랑 또 이 전쟁을 확장을 지금 하려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측에서는 아니 지금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네타냐후가 만약에 확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전쟁 빨리 좀 이제는 그냥 이 헤즈볼라 말고 그냥 이 하마스 무장 조직만 완전히 없애버리고 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올해 안으로는 좀 둘 다 끝냈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가지고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멕시코를 본다고 하면은 드럭 카르텔, 이 마약 갱단들이 엄청나게 설치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카르텔들끼리 이렇게 또 싸우게 되면서 5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요번에 이 5명 정도 사망을 한 게 이 마약 카르텔들이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무기들이 첨단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다. 이 카르텔들끼리 이렇게 또 싸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바이올렌스들이 이런 폭력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더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멕시코 카르텔들은 진짜 어떻게 왜 이렇게 못 잡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